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27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31%, 132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2,45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전장 대비해서 2%나 무너진 17,89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하였고 372포인트로 미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S&P 500도 1.12% 64포인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5,700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현재 위치에서 좀 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 쉬어간다 라는 가능성을 열긴 했는데 저도 제 예상보다는 많이 밀렸어요. 제 예상보다는 많이 밀렸고 이 정도가 밀릴 상황이었나 싶을 정도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관세 발표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이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 30조 이상 투자하는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핵심 포고문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에 팩토리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세를 25%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려 10배나 높아진 수치인데 이게 관세를 매기면 도대체 왜 애를 먹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죠. 깡통 멍텅구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10배가 높은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소비자가로 전가가 되죠. 소비자 가격을 전가가 되면 문제는 소비자 가격이 전가가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연준이 어렵게 해서 금리를 낮춰놓고 있고 물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필수 소비재들, 이걸 내구재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튼튼한 물건들. 내구재에 대한 지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부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다우지수는 더 빠졌어야 되는데 이게 해당 뉴스가 장이 끝나고 나타나는 바람에 행정명령이 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시장 영향을 잘 많이 못 받았지만 이걸 나스닥으로 환산해서 보셔도 되고 지금 지수로 환산해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42,000 한 1, 200선까지는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이 설명 시간 때문에 좀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요 며칠 조용했죠. 백악관이 요 며칠 좀 조용하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다시 떠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직격탄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하락의 본질적인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현물 쪽은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그제부터네. 그제부터 계속 엔비디아, 애플 쪽도 그렇고, 엔비디아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알리바바 얘기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계속 AI 관련돼서 슥슥슥 건든다. 딥시크로 얘기가 있었고, 업데이트 이야기가 있었고, 슥슥슥 건든다더니 어저께는 누가 죽어버렸냐면 엔비디아가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종목들 하나씩 다 읊어드렸죠. 윗꼬리가 좀 전부 다 있다. 이게 추세가 회복한 것 같지만 윗꼬리가 있어서 아직까지 추세 회복이라 난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쉬어간다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엔비디아 역시 저도 이만큼 못 봤어요. 조정을 받을 건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저도 못 봤던 부분인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버블 가능성,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지금만큼 필요하느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국 쪽에 대해서 이 투자 제한, 고성능 칩에 대해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짝꿍인 브로드컴이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결국은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역효과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왜 안 좋아졌냐면 저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냐면 반등하다 빠져버린 주가가 제일 무서워요. 또는 반등하다가 급반등하는 주가가 제일 무섭고 또는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하다 다시 이렇게 꺾이는 주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를 좋게 표현하는 분들은 눌림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나쁘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역N자로 죽어버리는 패턴이 됩니다. 역N자형 하락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카로운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예를 들어서 조정폭이 다우지수 정도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그냥 기술적인 조정이구나라고 그냥 부드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렇게 빠져서 추세 한 방에 꺾어버리는 대음봉을 떨구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이 아주 큰 분수령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빠졌을 때는 주가의 캔들을 하루 바로 다음날 이어서 붙여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면 조금 스킵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연달아서 맞아버리면 이거 자칫하면 저점을 다시 보러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까다로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행정명령 관련돼서 저점을 한번 찍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 폭이 얼마나 더 전개가 될런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무거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좋은 예시 샘플이 우리나라장이거든요. 좋은 샘플이 우리나라장인데 조금 환경적 차이는 있어요. 조금 환경적 차이는 있는데 이런 느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반등하는 건 좋은데 자칫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저점이 깨지러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저점 깨지면 곤란해집니다. 저점을 잡으러 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가 상황이 좀 곤란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선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운 뷰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4월 2일이거든요. 4월 2일인데 자 볼게요. 오늘이 3월 27일이에요. 달력 보이시죠? 3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모레가 내일이 3월 28일 그 다음에 3월 31일이 월요일이고 4월 1일날 스킵하고 만우절이라서 스킵하죠. 4월 2일날 수요일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4월 2일날 이게 이제 관세가 발의가 될 건데 문제는 실거래일수록 오늘, 모레,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 4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이 4일 동안 버텨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어제도 사실은 나타났어요. 어제도 특징이 나타난 게 뭐냐면 사실은 무역 분쟁 관련돼서 자동차 관세를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좀 디테일 면이 좀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크게 뭉뚱거리 잡아가지고 4월 2일날 우리 때릴게. 그냥 이게 끝이거든요. 4월 2일날 우리 때릴게. 25% 때릴게요. 결국은 또 이게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처럼 공장을 갖고 와서 지어주길 바란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은 환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 싸움이 결국은 이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타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 자체가 좋지를 못했어요. 저도 어제 그냥 일찍 마무리를 졌어요. 어제 본장 개장하면서 익절 털어내고 함부로 더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오늘 실업 지표가 나오고 모레 PC 지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표를 보고 싸움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니 웬걸 그냥 승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미 그냥 승부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변동성의 다툼 과정이 다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전, 오후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본장 때를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다우지수가 거의 시세를 낙폭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아마 시작하면 오늘 개장을 하면 시가에 조금 하락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서 조정 국면을 털어내주는지 이 여부가 오늘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관세도 관세지만 이제 빅테크가 또 이제 입에 다 올리기 시작했죠. 이거는 트럼프가 입에 올린 게 아니고 시장에서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입을 올리면서 야 이거 너무 버블이다. 니네 거 이제 전력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이 전력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다. 데이터 센터 지금 너무 많다. 근데 이건데 여러분 그 데이터 센터의 개념을 아세요? 데이터 센터의 개념을 하면 그냥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이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이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공간에다가 랜선이랑 전기선을 쫙 깔아주고 각각의 서버를 연결해서 중앙 서버단으로 각 회사들 서버를 꼽아놓고 중앙 서버단을 쫙 뽑아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으로 데이터 센터를 넣고 있어요. 사실 이 지금 고전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 고전력에 대한 부분은 발열 때문에 그러거든요. 발열 때문에. 이 칩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식히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냉각 자체를 수중 액체 냉각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거의 전력 소모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조가 저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추후에는 액체 냉각이랑 수중 냉각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환경 쪽에서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열을 식히면 바다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거든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있는데 이 유튜브가 연결된 서버 단이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저희 거를 지금 1000명이 본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댁에 계신 PC 정도의 서버면 다 커버가 됩니다. 네. 그 정도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버를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고는 않거든요. 사실 그 수중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계속 고전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고전력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컴퓨터를 좀 만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오버클로킹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 그 고전력 잡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압이 너무 높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잘 소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은 재료가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알리바바 쪽에서 뉴스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가지출,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간에 자본지출 규모를 늘렸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버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뭐 저보다 당연히 수억 배 더 잘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데는 단순하게 이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업계별로의 그런 힘겨루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 어떻게 순서였냐면 그저께 이게 나오고 근데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 안 하고 어저께도 초반에 반응 안 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좀 뒤집어져 버리면서 오후가 되면서 시장이 확
하락 조정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지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고 오히려 칩을 중국으로 못 보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출 둔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가 조금 이상하다. 테슬라가 왜 이상하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판매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유럽 판매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유럽 판매에서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 나오죠. 판매가 부지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흐름에 따라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입질한다고 그러죠. 입질에 의한 변동성이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의미를 볼 부분은 없다. 다만 지금 추세의 위치가 어제 제가 가장 우려했고 이틀 전부터 우려했었잖아요. 제가 이틀 전부터 우려를 해서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사실은 너무 어제 1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너무 늦게 빠지는 거야. 12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빠져서 매도를 저도 개장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쉬어가나 쉬었다 결국은. 오늘 제목은 뭐라 쓸지 고민해봐야겠지만 결국은 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어가는 과정 자체가 비정상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이 너무 좋지 못했다. 특히나 설명드렸던 현물의 붕괴가 좀 눈에 띈다. 이 점 조심해서 매매하자. 이런 얘기 마지막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채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체험의 창은 열려 있으니까 체험하고 싶으시면 관련돼서 아래쪽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체험에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한 송 대표였습니다.